안녕하세요. 축구 대책임질하는 남자 송영주입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가장 큰 경기, 빅경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신 바로 그분, 이분이 바로 다비드 비아 아카데미의 박미르달 코치님이십니다. 아직도 안 붙어요. 그 다비드 비아 아카데미가 발렌시아 유스 축구 교실 요것은 붙는데 저는 뭐 다비드 비아를 좋아하긴 하지만 다비드 비아 아카데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미르달입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오늘 얘기할 경기가 어느 경기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A컵이 있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중요한 경기가 어떤 경기가 있을까를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과 번리 경기를 좀 준비했었는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 수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풀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있었고, 지금 번리 같은 경우는 2월 이후에 승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승이 없기 때문에 보통 프리미어리그가 1년에 농사를 할 때 이제 한 40포인트, 40승점 40점이 이제 마지노선이라 강등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포인트에서 봤을 때 지금 32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지게 되면 또 강등권에 어려워질 수 있으니 약간 두 팀이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라는 포인트에서 이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도 리버풀 번리 대결이면 당연히 리버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리버풀이 요즘에 의적풀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약팀을 상대로 승점을 막 날아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의적풀다운 모습이 나오면서 패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분위기가 경기 전에 좀 조성이 돼 있었어요. 네, 조성이 돼 있었고, 또 아무래도 리버풀이 경기력 자체가 의적풀답게 굉장히 좋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그런 긴장감이라든가 아니면 걱정이라든가 아니면 클롭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도 아마 쉽지 않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경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강팀을 상대로 강하잖아요. 네. 강팀을 상대로도 쉽지 않은 경기고, 약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나눠주니까 약팀을 상대로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되면 리버풀은 시즌 내내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되려면은 뭐 약팀은 약팀대로 당연히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강팀도 요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시즌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 제가 지금 농담 던졌는데 그걸 받아줬어요. 이런 자세를 원하는 거야, 내가. 네, 그럼요. 예. 네, 제 농담이 재미없었는데 굉장히 정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줬습니다. 저 농담인 줄 몰랐습니다. 다들 그래요. 제가 농담 던지면 농담인 줄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경기 전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경기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사실 이 경기도 리버풀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약팀을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전반전의 내용을 봤을 때 먼저 실점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았나. 안 그래도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자체가 시작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애쉬리 반스와 그 안드레 그레이 투톱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포백 라인이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특히 애쉬리 반스랑 그다음에 샘 보크스 이 두 명 중에 한 선수를 이제 선택하는 고민지에서 이제 애쉬리 반스를 선택하면서 그 애쉬리 반스 선수가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뒷공간 침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해주면서 결국에는 골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뒷공간의 공략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게 주요를 하면서 사실 점유율 자체는 7대3으로 사실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효율적인 축구를 하면서 상대방 리버풀 포백 라인을 압박을 굉장히 높은 라인에서 하면서 상대방 리버풀 빌드업을 굉장히 처음부터 저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뒷공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침투해주면서 리버풀 수비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 7분 만에 이 로튼이 기록한 얼리 크로스 자체가 뒤로 들어가는 반스가 바로 해결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의적풀이 다시 보이는구나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선제골을 내준 다음에 뭐 리버풀로서는 이제는 뭐 뒷걸음질 칠 수 없으니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도 공격이 좀 답답했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핸더슨의 부재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특히 그 핸더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의 유기적인 미드필더와의 조합을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핸더슨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열심히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밸런스적인 부재, 그리고
공격수들 포워드들과 미드필더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핸더슨의 빈자리를 찬이 메웠잖아요. 네. 물론 저는 보통 요 정도 얘기하면 찬을 쌍욕해야 되지만 뒤에 찬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일단 해서, 이제 찬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피르미누 대신 오리기가 나왔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은 답답했던 공격이 전반 막판 드디어 동점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게 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엠레찬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엠레찬의 플레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인 역할도 아니고 수비적인 역할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역할을 굉장히 수행을 했었거든요. 애매하죠. 예, 정말 애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 뭔가 클롭 감독의 주문이 있었던 것 같고 수비적인 이제 펜더슨 같은 역할을보다는 조금 더 엠레찬에게 공격적인 롤을 부여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침투와 적극적인 중거리 슛 패싱들을 많이 보이면서 엠레찬이 공격적인 역할을 크게 했었죠. 일단은 이제 전반 막판에 바이나이둠이 골을 기록하면서 1대1로 전반전을 마치게 되고 네. 이제 후반전 들어서도 이제 리버풀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네. 엠레찬이 공격적인 모습을 좀 많이 띄었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은 이제 역전에 성공을 하잖아요. 네네네. 역전골이 어떻게 터지게 되죠? 역전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레찬의 발끝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정말 중거리 슛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골이었습니다. 그날 정밀 묘사를 해주세요. 구석으로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갔다 하면은 뭐 안 하나죠. 네. 그러니까 뭐 네네네.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들어갔다 뭐 이렇게 들어갔다 정확하게. 그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안필드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요. 이제 비가 내리다 보면 이제 볼이 굉장히 스핀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또 비가 많이 와 있었던 터라서 공이 땅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 물기와 함께 정말 그 물기를 싹 튀기면서 네 정말 구석으로 왼쪽 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왼쪽 하단으로 그 물기와 함께 아주 그 정교하게 스핀이 먹으면서 그대로 왼쪽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던 골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엠레찬의 골만 놓고 본다면 정말 작품이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특히 그 엠레찬이 골이 나오기 전에 그 클롭 감독이 우드번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드번 카드는 사실 이제 선수로서의 이제 그 우드번에서의 역할보다는 선수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히 이제 그 어린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 좀 더 노련한 노장들과 또는 팀의 주축 선수들에게 좀 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교체 카드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교체 카드가 진행된 다음에 뭔가 리버풀 공격이 굉장히 활기를 띄었고 그 와중에 이제 엠레찬이 눈에 확실히 띄는 슈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홈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쓴다고 치면 네. 좀 노련한 선수를 투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드번 카드를 투입시킨 이유는 야, 다 긴장해.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드번 선수가 들어간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60분이었는데 엠레찬 골이 이제 62분에 딱 터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확실히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긴장감을 좀 더 주는데 주요했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전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후에도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공격을 시도하면서 골문을 많이 두드리긴 했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위기 상황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포백 라인의 불안함도 있었지만 포백 라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의 미드필더들의 부재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 어택 특히 수비 전환에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첫 번째 패스를 잘라주지 못함으로써 계속 역습을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리 입장에서는 그 투톱의 형태가 아무래도 침투나 아니면 스피드에 의존한 공격이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활기를 많이 띌 수 있었고 리버풀이 압도적인 공격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어려운 경기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리버풀의 2대1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클롭 감독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클롭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기긴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경기에서 많이 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말 그대로 의적풀 행세를 했을 때는 이런 경기 내용에서 안타깝게 골을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이없게 2대1 패배
패배, 뭐 아니면 0대1 패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클롭 감독이 앞으로의 그런 핸더슨의 부재를 얼마나 잘 메꿀까 이런 부분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인터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상위 6팀을 상대로 9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하면서 네.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은 최근에 부진했던 것은 이제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잖아요.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반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르달 코치가 생각하는 이 경기의 터닝 포인트. 저는 바이날둠의 골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봤습니다. 아, 전반전 종료 직전에 터진 골. 네, 종료 직전에 바로 터진 골이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제 클롭 감독의 그 팀톡을 좀 더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날카로운 슈팅이 한 번도 나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날카로운 공격력이 없었다면 사실 골이 들어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바이날둠 골 같은 경우에는 번리 입장에서 보면 수비를 못해서 먹었다기보다는 좀 더 세컨 볼이 좀 운이 좋게 바이날둠에게 떨어지면서 네. 골이 들어갔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엠레찬 골은 사실 엠레찬의 정말 절묘한 기술에 의해서 구석으로 들어갔던 골이라면 이제 바이날둠 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운이 많이 작용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날둠의 골이 없었다면 아마 1대1로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요인은 아무래도 바이날둠의 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바이날둠의 골은 운이 따라서 네, 맞습니다. 찬의 골은 찬 개인 전술에 의해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번니를 상대로 리버풀이 무언가 만들어서 골을 넣은 건 네, 아니잖아요. 완전히 없었죠. 예. 그러면은 여전히 다음에 또 약팀을 만나면 네. 의적풀이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클롭 감독의 인터뷰가 그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한 경기에 대해서 상세 리뷰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느니 하이라이트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네. 좀 조마조마한데 네.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이라이트를 켜놓고 우리 거도 같이 보면 네 그러면은 뭐 박미달 코치의 정말 지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이렇게 업혀가자고 하이라이트. 저는 동의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땠어요? 오늘 정말 준비는 제 입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제가 뭔가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정말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좀 하이라이트를 보지 않고도 제가 좀 전달해드릴 수 있는 좀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송을 통해서 눈 감고 들으면 막 그려지도록 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럴 것 그래야지 같아요. 네. 이 방송이 잘 나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축구를 되새김하는 남자 영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1화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꼭 제발 플리즈.